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트럼프 업계에서 많이 쪼임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암호화폐 업계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비트코인 비축하고 은행 접근성 보장, 암호화폐 위험의 설립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정책 개편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트럼프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암호화폐 업계에서 로비도 꽤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좀 강제적으로 푸시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설날 이후 대비부터는 좀 추세 전환성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가 됐든 간에 엘살바도르나 마이클 셀러, 그러니까 이렇게 고정적으로 계속 매입하려고 하는 국가나 그 다음에 기업들은 여전히 같은 포지션으로 꾸준하게 매수세에 동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리는 좀 이렇게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마다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계속 모아가는 게 아무래도 더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상원 쪽에서 이제 비트코인 연방준비제도 준비자산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공식적으로 발의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의 재무부 관리하에 안정성이 확보된 금고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정부가 총 발행량의 5% 매입을 할 것,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및 재무부 자금을 제할당해서 구매를 이제 해서 자금 조달을 하겠다라고 이제 명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개인의 비트코인 보유자가 자기 자산에 대한 주권을 보장을 하고 준비금의 금융 자유에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5년간 연간 최대 20만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 그리고 주 정부가 자발적으로 비트코인 준비금의 관리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이게 일단 이 법안이 발의한 신시아 루비스 상원 의원이 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의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1분기에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2월달 정도에 있는 초안 내용이 이제 전체 흐름, 1년의 전체 흐름을 거의 책임지기 때문에 1월달보다는 2월달에 있는 분위기를 좀 보고 나서 전체적인 1년 추세를 보는 게 아주 명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분기가 상당히 중요한 게 통화 정책에 따른 이제 점도표도 같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1분기 부분에 따른 물가적인 추이로 인해서 이번에 이제 통화 정책 추이에 있는 이제 분위기도 분명히 많이 바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1분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반영도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뭐 준비금 법안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거의 이제 친화적인 주들이 있죠. 오하이오주, 그리고 펜실베니아, 그 다음에 텍사스 쪽인데요. 이쪽에 있는 주에서 나오는 건 주 정부 자체에서 무언가를 또 매입을 해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누락이 되어져 있고요. 그건 아마 이제 주정부, 재무부에서 아무래도 할당을 해서 너희들이 직접 매입을 해라 라는 형태로 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일부 누락이 좀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많이 맹신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트럼프 부분에서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제 기대감을 놓게 됐던 이유가 이제 SEC 위원장도 이번에 이제 바뀌게 되고요. 그 뒤부터는 이제 우리 편이 좀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악의적인 부분보다는 더 긍정적인 내용 부분을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차후의 연준 의장 부분도 이제 추후에 이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무장관도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남아져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산무부 장관도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 되게 비트코인 가장 옹호론자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이제 테더의 또 최대 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보건복지부 장관 겸인 사람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에 몰빵을 했다라고 이제 본인 입으로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마이클 셀러 형님도 이제 이런 전략적인 부분을 보고 믿고 이제 풀베팅을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실행은 분명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좀 많이 믿고 가보자. 그리고 재무부 장관의 내정자 스콧 베센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친화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입법부도 우리 편이고 행정부도 우리 편이고 사법부도 우리 편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건 전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너무 좀 이른 편이고,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오고 좀 기세가 좀 많이 꺾이고, 그 다음에 통화 정책도 좀 애매하게 쓰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나왔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을 늘릴 수가 있는 것이지, 이런 형태에서도 매번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 이럴 때 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당연히 또 기회는 날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이제 크게 나뉘어 보게 되면 원래 이분법적으로 저는 나누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극혐하지만, 성공과 실패로 좀 나뉘어서 본다고 하면 성공하는 자들의 대부분 이제 멘탈 방송에서도 나가겠지만, 이 성공하시는 분들은 딱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꾸준합니다. 그러니까 이 띄엄띄엄 하는 거는 별로 실력도 안 늘어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어떠한 무슨 고시 시험이든 뭐 라이센스 시험이든 뭐 이런 부분을 만약에 했었을 경우에도 띄엄띄엄 한 사람과 꾸준하게 해왔던 사람과 성적표를 비교를 하면 당연히 저 사람은 놀았거나 다른 시간으로 할애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또는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냐 안 했냐 가 중요하고, 그 시간의 총량의 집중 몰입 시간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력 있게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자기만의 노하우를 경험치를 충분하게 많이 쌓았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도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성공할 때까지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이것저것 핑계 대어봐야 시간만 갈 뿐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가 오지 않아요. 고통은 고통대로 다 느껴야 그 뒤에 도파민이 터져 나가면서 성공의 짜릿한 기쁨도 느낄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까 레버리지도 충분히 모아가고, 이제 뒤에 가서는 한번 나중에 IonQ 같은 부분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상장 폐지를 한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상장 폐지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일부 남은 잔금에 대해서는 돌려줍니다. 물론 이제 큰 타격으로 밀렸을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되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회복력, MDD 찍고 나서 회복력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은 좀 아쉬울 수는 있어도 이제 우리는 2배짜리만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50%만 넘지 않는다고 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까지 패닉셀이 나왔던 측면은 별로 없었어요. 하루 만에 그렇게 많이 내려갔던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지금에 있는 위치는 거의 중간 정도 온 것 같다라고 해서 표기가 되어져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중간중간마다 있는 패턴에서 어떤 변화점이 생겼습니까? 계속 이렇게 변화와 변곡점이 매우 심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견뎌냈던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결실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광풍에서도 거래소 예치금이 9조 원인데 한 달 새 2배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는 좌절에 빠져 있거나 실망에 빠져 있을 수도 있지만 다 여기에서 누군가는 성공을 하고 누군가는 실패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이클 셀러 형님이 이렇게 이제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을 때 한마디로 좀 했는데요. 비트코인 진정으로 믿는 신봉자이거나 단순히 투자자라면 제공하는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하기에 늦을 때라는 건 없고 그 분야의 성장과 혁신 가능성을 여전히 광범위하고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을 준비를 했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